노다지 썰전. 오늘은 데브시스터즈가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정말 올라섰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쿠키런 퀸덤 성공 이후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데브시스터즈가 작년 경영진 교체 후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죠. 2025년 2분기에 매출 9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01억 원. 네, 이걸 기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확실히 받았어요. 네, 그 반등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런데요, 데브시스터즈는 과거 예를 들어 쿠키런 포 카카오 때도 그랬고 킹덤 성공 직후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큰 성공 후에 투자를 늘렸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회복세가 과연 과거와 다를지,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데브시스터즈의 최근 실적 개선, 그리고 특히 TCG, 아시죠? 트레이딩 카드 게임 사업에서의 성과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로 성공적인 IP 기업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브시스터즈가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에서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 내세웠는데 이게 올 상반기 실적으로 딱 증명이 되고 있어요. 대표 게임인 쿠키런 킹덤은 업데이트 효과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 성장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라고 하죠. 이게 국내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면서 해외 매출 절반을 지금 미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신사업, 쿠키런 브레이버스 TCG 있잖아요. 이게 미국 출시 한 달 반 만에 카드 1,000만 장 판매, 매출은 90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건 정말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초기 성공이에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 TCG 시장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10조 원 규모의 핵심 시장이고요. TCG는 마진율도 상당히 높아서 새로운 캐시카가 될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IP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용자 확보, 즉 UA 마케팅 전략도 효율적으로 가다듬고 있고 외부 IP 협력이나 전문가 영입 같은 것에도 힘쓰는 걸 보면 상당히 체계적인 움직임이 보입니다. 실적 개선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고 봐요. 성공 뒤에는 항상 좀 공격적인 투자가 따랐고 그 결과는 결국 위기였거든요. 지금의 이 흑자 전환이 또 다른 투자 확대로 이어져서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킹덤의 미국 성과요. 이것도 상당 부분은 UA 마케팅, 그러니까 광고비를 많이 쓴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던 그 BTS 협업 마케팅이 기대만큼 효과를 봤다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현재 마케팅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게임 매출은 업데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3분기 업데이트는 다소 좀 둔화될 예정이라는 점도 변동성 요인이고요. TCG 초기 성과,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이제 시작 단계예요. 미국 시장에는 포켓몬, 유희왕 같은 정말 막강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고 데브시스터즈는 현지 수천 개 게임숍 중에 이제 겨우 500여 곳에 입점한 상태입니다. 시장에 안착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요.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그 재고 부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작년, 재작년 국내 TCG 시장에서 좀 고전했던 경험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IP 회사 전환이라는 목표 역시 TCG 외에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부족해 보입니다. 굿즈 사업이 개선 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규모가 미미하고요. 4분기 나올 신작 오븐 스매시나 장기 프로젝트인 뉴월드의 성공 여부도 이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봐야죠. 미국 시장 상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2024년 이후에 마케팅 전략이 그야말로 효율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설계가 됐고 이게 미국 유저들의 어떤 결제 패턴하고 좀 맞아떨어진 거라고 봐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다수의 유저가 소액이라도 결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안정적인 팬덤과 매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건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합니다.
2021년에도 미국에 100억 원 이상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었지만 그게 매출 증대로는 잘 이어지지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의 UA 효율이 이 경쟁 심화 속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그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TCG 사업의 잠재력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TCG는 일단 자리를 잡으면 변동성이 큰 모바일 게임보다 훨씬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작비 대비 판매가가 높아서 수익성도 게임 못지않고요. 당장 10월에 미국에서 신규팩을 출시하고 또 2026년에는 월드 챔피언십까지 계획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가 사업이 아니라 IP 확장의 핵심 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초기 판매가 고무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지속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죠. 아까도 지적했지만 미국 내 수천 개 매장 중에 500개 입점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결국 유통망을 어떻게 확대하고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의 성공을 너무 빨리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IP 회사로의 전환 관련성인데요. 저는 데브 시스터즈가 IP 전문가를 영입하고 TCG를 통해서 IP 접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대형 IP와의 협업을 준비하는 등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 비전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아직 완성된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TCG 외에 IP 자체를 활용한 다른 사업에서의 성과가 아직은 좀 부족해요. 굿즈 사업은 여전히 작고 결국 IP 가치의 확장은 오븐 스매시나 뉴월드 같은 신작 게임의 성공에 크게 달려있을 텐데 이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영역입니다. IP 회사라는 목표는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요. 데브 시스터즈는 명확한 이익 중심 전략을 세웠고 쿠키런 킹덤의 견고한 실적과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그리고 TCG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했고 체계적인 IP 확장 노력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에 들어섰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4분기 실적 반등이나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크고요. 물론 긍정적인 지표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변동성, 그리고 미국 성장 지속성에 대한 의문, TCG 사업에 내재된 리스크, 또 IP 회사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고려할 때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신작의 성공 여부가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데브 시스터즈의 현재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또 도전 과제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데브 시스터즈의 미래를 좀 더 다각적으로 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